이제 두 자매는 10대 중반의 나이였다. 어릴 때처럼 그녀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녔다. 키티는 16세로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으로 빠르게 생숙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창을 열어놓고 기타를 치곤 했다. 그녀가 기타를 치면서 부드러운 음색으로 노래를 부를 때 아름다운 빛깔의 리본들이 부드럽게 하늘그렸다. 그녀는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이이든 모두에게 크나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DF에 이사온 호지어 가정은 곧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1900년 2월 중순에 키티는 장티푸스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다. 병세는 지독히 악화되어 갔지만 가장 원시적인 치료를 받았다. 시커터 시인은 커다란 얼음물을 담은 주전자를 2층으로 나르곤 했다. 영국에 있는 에얼리 외할머니는 한 간호원을 보내고 그 뒤를 이어 자기도 쫓아왔다. 어머니는 키티의 병 간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숙모 그리즐다 치프덱으로 클레멘타인과 넬리를 보냈다. 그들이 여행 준비를 모두 갖추고 2층으로 올라가 작별 인사를 하러 가자 어머니는 모자를 벗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키티로 하여금 여행 떠나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침대에 지죽은 듯이 누워있는 환자를 향하여 굿바이를 건넸는데 이것이 키티 언니에게 보낸 마지막 작별이 될 줄이야. 키티는 3월 5일에 숨을 거두었다. 17번째 생일을 한 달 남짓 앞두고 그 맑고 쾌활하고 아름다웠던 언니는 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키티의 죽음은 클레멘타인의 전 생애를 두고 괴롭게 따라다녔다. 키티는 바로 아래 동생 클레멘타인에게 당황과 불안의 순간들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어릴 때부터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클레멘타인에게 사리에 어긋나게 대하면 언제나 키티는 화를 내었으며 클레멘타인은 키티에게 변함없는 사랑, 충성, 그리고 찬미를 아끼지 않았다. 키티가 가고 난 지금 그녀는 쓸쓸한 낙엽과 같이 고독을 짓씹는 신세가 되었다. 어머니 블렌치 여사는 특히 귀여워하던 딸의 죽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머니와 클레멘타인 사이에 애정과 의무의 유대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서로 간에 아낌없는 이해가 통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격도 어머니와 클레멘타인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양자 간의 사이는 편안하지 못했다. 키티가 그녀의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딸이었다는 점을 어머니는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늘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녀의 집념이 블렌치 여사의 아픈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클레멘타인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클레멘타인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고립하여 자기의 슬픔을 무겁게 짓씹어야 했다. 키티가 죽고 난 후 블렌치 여사와
세 자녀는 영국으로 귀국하여 허터포드셔의 버커햄스테드에서 4년간 살게 되었다. 버커햄스테드에 정착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교육적인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이 도시에는 두 자매와 남동생 빌이 공부하기에 퍽 우수한 학교들이 있었다. 클레멘타인과 여동생 넬리는 버커햄스테드 여학교에 다녔다. 그들은 새로운 생활 환경에 빨리 적응하여 친구도 생기고 해서 어려운 점이 없었다. 가을이 되어 두 자매, 클레멘타인은 15세, 넬리는 12세,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클레멘타인은 이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1901년에 불어 실력을 겨루는 전국적인 경쟁에서 뛰어난 실력을 나타내어 영국 주재 대사 쥘 콩봉으로부터 은메달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블렌치 여사는 클레멘타인에게 특별 대우를 베풀어 파리에 일주일간의 여행을 보냈다. 그녀는 파리에서 박물관, 강연회, 미술 전람회 등을 구경하고 다니면서 호기심과 흥미를 즐기고 있는 동안 또 하나의 즐거운 일이 갑자기 발생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지난날 DF 시절의 어머니의 친구인 시커트 씨가 돌연히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에 찾아와 파리 명물의 안내를 자청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그와 함께 릭상브로 미술 전람관, 카페 등지를 신나게 돌아다녔다. 그녀는 그 이후 20년 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파리에서 귀국한 후 그녀가 다니고 있는 버커햄스테드 고등학교 여교장 베아트리스 해리스의 감화를 받아 대학교에 진학할 꿈을 꾸었다. 여교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선생이었다. 여자가 대학에 간다는 건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공부에만 열중해야 할 만큼 힘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해리스 교장은 휴일이면 클레멘타인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해리스 교장의 제의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성도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평소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이 똑똑한 학자풍이 된다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이 학교 생활과 학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켜 딸의 공부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클레멘타인은 자기의 교육적인 성장과 자신의 야심에 공공연하게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어머니의 행위에 서글픈 나머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그녀를 과거 언니처럼 옹호해 주는 사람도 없어 몹시 고독했다. 어머니의 이상한 독재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동생들도 적당한 핑계를 대고 정원 뒤쪽에 있는 무덤의 묘석 위에서 산수 공부를 몰래 하곤 했다. 하지만 클레멘타인은 키티의 존재에 눌러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 클레멘타인의 성격은 어떤 강인한 힘과 단단한 자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클레멘타인에게 모드 스탠리 여사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스테니 여사는 여성의 교육과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기의 조카 딸 가운데 이러한 신념을 가진 클레멘타인이 있다는 데 대해서 퍽 기뻐했다. 하지만 블렌치 호지오 여사는 자기의 주장을 쉽사리 굽히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이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